23일 밤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도영과 그 측근이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를 탑승하다가 위조 여권이 적발되면서 체포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의 내무장관이 어젯밤 9시 51분에 세계에서 가장 체포하기를 원하는 도망자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되었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로 지문 자료를 받은 경찰은 권도영이 맞다고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함께 체포된 인물은 권도영의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권도영은 코스타리카 여권 외에 벨기에 위조 여권과 하와이 운전면허증, 노트북 3대, 휴대폰 5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도영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긴 범죄로 여러 나라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권도영의 테라폼레스가 발행한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3위 규모에 달하는 최고 인기 암호화폐였습니다. 지난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루나 가격이 $118까지 오르면서 권도영을 추종하는 팬덤까지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나와 테러가 $1 이하로 내려가면서 수십만 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SNS와 코인 관련 사이트와 해외 언론에 관련 소식이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즉각 권도영을 $400억, 약 51조 6천억 원의 암호화폐 폭락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범죄 인도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도영의 신병 확보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지난 1901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권도영의 범죄자 인도를 두고 전 세계의 해외 국가 검찰들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도영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법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송환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결국 권도영이 한국으로 금방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영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도영의 루나가 폭락하면서 당시 호황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11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하고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암호화폐는 완전히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루나 사태로 인한 수십만 명의 피해자뿐 아니라 연쇄 파산으로 인한 수백만 명의 피해자까지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100만 원에 거래되던 루나가 1,000원 이하로 거래되자 권도영은 수조 원에 달하는 루나를 발행하면서 수요에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완전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 3일 만에 시가총액 52조 원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후 세계 최대 가상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해외 거래소들의 루나 상장 폐지가 단행됩니다. 이 당시 지난해 5월 12일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2천억 달러, 약 256조 원이 증발합니다. 결국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 수백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현재 권도영은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고 몬테네그로가 여권법 위반으로 단순 추방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추방된 권도영을 체포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검찰의 기소 발표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권도영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그림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달 20일 대통령 경제 보고서에서 권도영이 고안한 테라와 이에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루나 사례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현재 권도영의 루나와 테라 사태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폭락하게 한 주범으로 보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이렇게 단단히 찍힌 권도영은 미국으로 신병이 송환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재판에서 형사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수백 년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검찰이 루나와 테라를 고의적으로 폭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의 고의는 없더라도 투자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2조 원의 피해 금액과 직접적인 투자 피해자 28만 명에게 고통을 준 권도영의 도주국은 화려했습니다. 권 대표의 해외 도주가 시작된 것은 가상화폐 테러와 루나의 폭락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4월입니다.
당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라 출국 금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4월 싱가포르로 이주한 다음 달인 5월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4월 말에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 코리아를 해산했고 권도용의 가족은 물론이고 테라폼랩스 재무 관련 인물도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철저히 도주국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도 폐쇄했고 싱가포르에서 재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락 대응책이 있다. 테라 2.0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결국 검찰은 9월 26일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립니다. 다음날 27일 권도영은 트위터에 산책하러 나간다, 쇼핑몰에도 간다, 지금 내 방에서 코딩 중이다 라는 글을 남겨 한국 검찰을 조롱합니다. 권도영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된 도주 과정에서 권도용은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나는 도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도영은 9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출국해버렸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10월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 불능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권도용의 여권이 최종 무효화됩니다. 권도용의 소재가 다시 확인된 것은 세르비아였습니다. 세르비아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권도영은 세르비아의 주소지를 등록하고 보유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권도영은 세르비아에서 비트코인 1만 개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4,6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권도영은 루나와 테라가 한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은 약 15억 달러, 약 1조 9,3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테라 가치를 떠받치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인식되어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권도용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만 개를 현금화한 것입니다. 이제 256조 원의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주범이 되어버린 권도영은 전 세계 사법당국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의 트윗대로 세계에서 가장 체포하기를 원하는 도망자가 위조 여권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권도영은 가상화폐 설계에 실패한 것일까요? 정말 사기꾼일까요? 처벌이 쉽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